네, 이번 단원은 이제 유형서 미적분 10단원이고요. 10단원 타이틀은 이제 미분의 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 미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수학2에서 속도와 가속도 미분이라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좀 얘기할게요. 우리 일단은 수학2에서는 뭘 배우냐면 직선에서의 운동이라 그래서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라 그래서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배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수직선상이죠. 우리가 수직선 X축이나 또는 Y축에 의해서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X는 FT라 그래서 해당하는 뭐가 주어졌을 때? 위치가 주어졌을 때. 위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구했다? 그렇죠. 속도와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속도라는 건 결국 뭐였어요? 이 위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걸 우리는 속도라 그랬고요. 결국에는 맞죠? 우리가 dt였죠. 뭐에 대해서? ft에 대한 ddt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 속도라고 불렀다. 맞죠? 얘를 속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취한 거? 그렇죠. 절대값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절대값 부위를 속력이라 불렀다. 또는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면 되겠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있었죠. 가속도는 뭘 한 번 더 미분한 거다? 그렇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다. dv dt. 맞아요. 그럼 실제로 얘는 우리가 위치를 몇 번 미분한 거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위치를 몇 번 미분한 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위치를 2번 미분해서 dt d제곱 여기가 x 그래서 여기가 d제곱 x d dt제곱으로 해서 x를 2번 미분한 게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얘는 f't 얘는 f2't 그래서 위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속도 그리고 얘를 가속도라고 불렀고 또 가속도의 크기라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면 얘를 가속력이라 불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2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에서 x 또는 y축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x의 위치에 t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었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평면에서의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평면 운동에서 속도가 속도를 배워야 된다. 속도가 속도.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는 그냥 X 또는 Y축으로 왼쪽 오른쪽 또는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속도와 속도는 X축과 Y축이 주어졌을 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좌표 평면상의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즉 여기에 어떤 X, Y가 주어지는, 즉 평면에서의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평면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 위치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에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잡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위치로 잡을 거고 당연히 이것들은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가 결정될 거니까 X와 Y좌표를 T에 관한 매개 변수로서 X는 FT, Y는 GT라 그래서 이번에는 좌표로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FT, GT가 위치다. 이번에는 뭐다? X좌표와 Y좌표가 주어졌을 때 각각을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 게 위치가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속도는 원래는 X나 Y만 주어지면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우리가 속도였는데 그럼 이번에는 좌표로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적입니다. 속도는 마찬가지 좌표입니다. x좌표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요. y좌표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요. 즉 f't, g't를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라고 부를 거다.
간단하죠. 각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왜? X쪽의 속도, Y쪽의 속도가 둘 다 정해져야지만 평면에서의 속도가 정해지니까.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 거냐? 속력은 이렇게 읽어요.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원점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를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정의할 거다. 즉 루트의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라고 정의할게요. 얘가 속도의 크기, 속력이 된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번에는 각각을 두 번 미분한 거. F2'T, G2'T.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루트의 F2'T의 제곱 더하기 G2'T의 제곱으로서 얘를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라고 정의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배웠는데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당연히 주어지면 그것을 새로 정의했고요. 평면에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해당하는 좌표를 우리 좌표로 쓸 수가 있는 거고 해당하는 X와 Y가 시간에 따라서 서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을 매개 변수 T에 관한 식으로 잡으며 그것을 좌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위치라 그럴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 좌표로서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정의하고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 그래서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로서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정의하고 가속도는 각각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로 정의하면 되겠고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은 그것의 원점부터의 거리로 정의하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요. 이제 우리 10단원의 가속도 문제를 풀 거고 먼저 속도 가속도 구하고 나서 또 여기서 뭘 배웠냐면 기억나시나요? 변화율이라는 걸 구했어요.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결국 미분값이라 그래서 각각을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수투에서는 좀 달라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곧바로 한번 좀 같이 풀어봅시다. 좀 지우고 합시다. 자, 1번 직선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1번 가보자. X축을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X는 A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T는 2에서의 속도가 2루트 3일 때 2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그럼 결국엔 이 미정계수 A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속도가 주어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죠. 그것은 V가 되겠다. 미분만 잘하면 되겠네요. 미분해볼까요? 얘는 코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 A의 사인 A 바이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끝내면 돼요? 안 되죠?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해야 된다. 그래서 안에다 미분한 거 얼마? 파이죠. 얘를 곱해야겠다. 그 다음 얼마를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어라.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사인 A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곱하기 파이가 2루트 3이래. 자, 여기 계산해야겠네요. 우리 2파이는 뭐예요? 그냥 사인 0도랑 똑같죠? 0이랑 똑같으니까 사인의 6분의 파이인데 몇 사분면 2파이에서 6분의 8 빼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얘의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니까 A에다가 여기 파이도 쓸게요. 파이가 돼서 얘가 되겠다.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면 얼마?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2분의 파이 A가 되겠고 얘가 2루트 3이다. 따라서 A는 우리가 얘를 역수를 곱한 파이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가 주어졌고요. 위치는 파이분의 4 루트 3의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다. 됐죠? 자, 이제 얼마? 2를 집어넣어서 위치 구하면 되겠네요. 2를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파이가 되겠고요. 자, 2파이는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죠. 몇 사분면 뺀 거니까 4 사분면 코사인 뭐 플러스.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파이분의 4 루트 3 곱하기 얼마?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2에다가 여기가 6. 그래서 파이분의 6이 해당하는 뭐가 된다? 점피의 위치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파이분의 6.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곧바로 평면에서의 운동.
자,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x, y에서의 t에서의 위치가 x는 6t, y는 6t-3t제곱으로 나타내진다. 자, 속력이 6루트 11일 때의 식각을 구하라. 결국에는 속력을 구해야겠네요. 그럼 일단 속도부터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게 속도가 되겠다. 따라 속도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한 6이고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한 6-6t가 되겠고요.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로서 원점부터 이점까지 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 36 더하기 6-6t의 제곱이 되겠다. 계산 좀만 갈까요? 6 앞으로 뺄까요? 다 6으로 빼자. 그럼 36에 6 빼면은 여기가 36 1-t의 제곱이다. 실제로 이거 앞으로 뺍시다. 그러면 6에다가 루트에 1 더하기 제곱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여기 얘가 얼마다? 6루트 1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6 지워지고요. 안에 게 10이면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10이다. 계산하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요. 그러면 4와 2에 어디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다. 따라서 만족하는 t는 4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당연히 시각은 양수만 돼야 되니까 그 중에 우리 얼마? 4만 선택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의 운동의 속도가 뭐냐? 속력만 구할 수가 있으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넘어가서 3번, 유형 3번, 7번 문제죠.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고요. 점피의 속력이 8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 8이다. 그러면 일단은 속도부터 구할까요? 속도 V는 루트 15,3t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럼 속력은 루트의 원점부터 여기 속도 점까지의 거리니까 15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고, 얘가 8이다. 이걸 구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양변을 좀 제곱을 할 거고요. 제곱을 하면 얘가 64가 되겠고, 자, 얘 넘어가면 빼기 15가 되겠고, 49가 되겠다. 얘가 49. 자,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얘를 제곱을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럼 얘 제곱이 49면은 3t제곱 마이너스 5는 얼마거나 7이거나 마칠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수, 3t제곱은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안 되겠고요. 7이 되겠다. 그럼 얘가 12가 되겠죠. 그럼 3t제곱이 12니까 t제곱은 4가 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중에 양수니까 2만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를 먼저 구합시다. 한 번 더 미분할 거니까 0되고요. 얘 0되고,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6t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 얼마?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가속도가 0,12가 된다. 그럼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도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얼마? 10이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다. 됐죠? 자, 이제 변화율 문제 2개만 풀면 10단원은 끝나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 2에서의 변화율을 그것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됐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실제로는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히 풀이할 수가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10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수면 위에 40m 높이 지점에서 A의 로프를 이용하여 매초 1의 속력으로 배를 끌어당기고 있어. 얘 끌어당기는 속도가 1이래요. 매초 1. 그랬을 때 우리가 로프의 길이가 50이다. 여기가 원래 50일 때 아니죠. 로프의 길이가 50이 될 때 배가 끌려오는 뭘 구하래요? 속력을 구하라. 배가 끌려오는 속력을 구하라. 됐어요? 배가 끌려오는 속력 뭐냐면 요 속력 구하라는 거야. 요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 40은 고정이 있는데 로프의 길이 변하고요. 배가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변하니까 각각을 문자로 둡니다. 얘를 x, 얘를 y라고 둔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x의 로프가 줄어드는 시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줄어들겠죠. 로프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dx dt라고 해서 얘를 얼마라고 정의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배가 끌려오는 속력인데요. 배에 마찬가지 요 거리도 점점점 뭐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dy dt 값도 음수일 건데 우리는 여기다가 속력이기 때문에 뭐 한 거다? 절대값을 한 걸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냐? y를 t에 관해서만 미분하면 되겠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 풀이를 두 가지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 x, y, 40의 관계를 이끌어내라. 누가 봐도 뭘 이용해? 그렇죠. 피타고라스죠. 따라서 얘 관계에서 x제곱은 40의 제곱 1600 더하기보다 y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얘 속도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티라고 하죠. 마티. 맞아요. 그런 얘기도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보세요. 얘 최초의, 맞아요. 얘 최초의 길이가 얼마였죠? 몰라요. 최초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최초의 길이를 밑으로 둬서 a-t라고 두셔야 돼요. 일단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간다. 자, 얘를, 나는 y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600이라 해야 될 거고, 됐어요? 얘를 양변에 루트를 씌울 거고, 됐죠? 그러면 얘를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y는 길이니까 일단은 플러스 값만 될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그렇죠. a마 t를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a마 t의 제곱 마이너스 1600을 구할 거야.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y가 t에 관한 식으로 됐다. 그럼 뭐 할 거다? 미분할 거다. 맞죠? 미분하자. 따라서 이 미분하면 dy dt, 즉 변화율은, 자, 얘 미분 간다. 2루트 분모 그대로 써야겠죠. 루트 fx 미분 2루트 fx f 프라임 얘를 미분해라. 자, 얘 미분 간다. 2 a마 t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로프의 길이가 50일 때 배가 끌려온 속력인데 로프의 길이는 뭐였어요? 이 x죠. 얘가 50이 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a마 t도 전부 다 얼마를 집어넣어라? 50을 집어넣어라. 자, 그럼 얘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여기 50이 딱 이렇게 들어가고 루트에 얘가 50의 제곱 2500 마이너스 1600 900 루트니까 30이 되겠네. 30.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5가 속도가 되겠고 여기에 뭘 취할 거니까 절대값을 할 거니까 답은 뭐다? 그렇죠. 3분의 5가 배가 끌려오는 속력이 되겠다. 됐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방식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배웠던 루트 미분을 좀 쓴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 풀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왜 이런 루트 미분 자체가 나오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은 똑같아요. dx dt는 마이너스 1인 게 맞고요. 나는 dy dt 구하고 싶고, 자, 관계식도 똑같아요. x제곱은 1600 더하기 y제곱. 이게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이제 음함수 미분, 우리가 얘를 변수 t에 관해서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 t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요. 해볼게요. 자, 간다. 우리는 x가 50일 때를 구할 거니까 일단 얘를 미분해. t에 대해서 t를 미분합니다. x제곱을 t에 미분하면 뭐다? 2x에 x를 t에 관해서 미분 한 번 더 dx dt가 될 거고, 얘는 y, t에 대해 미분하면 2와 2에 dy dt가 되는 거야. 그때 나는 뭐가 궁금하다? dy dt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러면 dx dt 나와있니? 그래, 나와있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는 x와 y만 구하면 dy dt가 나오는데 x가 얼마인 순간이래? 그렇죠. 50인 순간이래. 그런데 중요한 건 x가 50인 순간에는 y 값은 그래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30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50, y에다가 30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약분하고요. x에다가 5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30 집어넣으면 30. dy dt니까 뭐야? 아까 우리가 구했던
dy dt의 마이너스 3분의 5랑 똑같은 결과롭고 절대값에서 답을 내면 된다. 어떤 게 더 쉽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이죠? 음함수 미분만 알면 왼쪽의 방향이 훨씬 더 쉬워요. 왜? 오른쪽은 결국 y는 t에 관한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걔를 t에 관해서 미분할 때 그 미분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음함수 미분으로 처리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깔끔하게 풀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되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에서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구할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4번은 풀어봤고요. 자, 5번 갑니다. 5번. 자, P 지점에서 지상 300m의 높이에 고정된 헬기가 등속도 30m/초로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감시한대요. 오른쪽 그림 같이 헬기에서 P 지점과 자동차를 바라본 가계크를 셋하고요. 자동차가 P 지점에서 600m 떨어졌을 때 있을 때의 가계 크기 세타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래. 뭐래? 가계 크기에 대한 시간의 대변을. 즉, 뭘 구할 거냐면 d 세타 dt를 구하라는 게 가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이 세타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것보다는 뭘 이용하는 게 좋냐? 아까처럼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변하는 변수끼리의 관계만 이용해서 그 관계식을 세운 후 t에 관해서 미분해서 구할 거라고. 즉, 지금 또 변하는 게 뭐죠? 이 각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변화. 왜? 자동차가 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거리를 x라고 해봐.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이게 궁금한데 dx, dt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 30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관계식은 자 세타 s 300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과 높이니까 각도에 관계시키면 그렇지 탄젠트식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300분의 x가 된다고. 그럼 이게 끝인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 풀라고. 해봐. 자, 그럼 얘를 뭐에 관해 미분하라고? 시간에 대해, t에 대해 미분해. 간다. 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에다가 곱하기. 세타를 t에 관해서 미분한 d 세타 dt가 되겠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300분의 1에다가 x를 미분한 거니까 dx dt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d 세타 dt가 궁금한데 얘는 알고 있어. 30이라고. 그러면 시컨트 제곱을 구해야 돼. 언제? 얘가 600m로 떨어졌을 때, 즉 x가 600일 때. x가 600이면 여기다 600을 대입을 해. 그러면 얼마야? 2가 되겠네. 자, 우리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시컨트 제곱 구할 건데 탄젠트와 시컨트 제곱의 관계 알고 있어? 그렇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야. 즉 얘는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산해보면 d 세타 dt는 300분의 30인 10분의 1에다가 얼마? 5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이 1가 t에 관한 맞죠? 변화율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미적분에서 오히려 이 변화율이 어렵지 않아. 우리가 기존의 수투에서는 그걸 억지로 변수에 대해서 한쪽 변수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고요. 걔를 y는 식으로 표현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해서 구했다면 지금처럼 나와 있는 미적분에서는 실제로 그 관계식이 음함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그대로 y는 꼴로나 세타 꼴로 정리해서 식을 구하기보다는 각각을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구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적 자체 우리 식만 잘 세우시면 돼요. 아셨죠?